어서오세요. 아침 12시? 그쯤 돼서 돌려봤어요. 왜냐면 진짜 돌려보기 싫은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왜 포인트가 몇 개 있습니다. 돌려보기 싫은 포인트가. 그거를 한 번씩 같이 보도록 하죠. 어제 경기를 보면 이 라인업인데 히트맵을 보면 우고추구하고 갤러거는 스위칭이에요. 갤러거는 여기서 거의 요렇게 활약을 하고 우고추구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지만 사실상 이렇게 둘이 거의 동일선상에 섰는데 그 얘기는 둘이 이렇게 자리를 많이 바꿨고 엔조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여기서 뛰었다는 얘기거든요. 우고추구하고 갤러거가 이쪽으로 몰렸던 게 스털링하고 합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체티노 감독은 이쪽에 4명, 이쪽에 4명으로 해서 공격수들이 들어오고 엔조하고 갤러거가 측면으로 나가면서 상대를 교란하고 득점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교란이 당했죠. 암튼 생각보다 잭슨은 왼쪽으로 많이 나가고 무드릭은 왼쪽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프리시즌 때부터 무드릭과 잭슨의 호흡은 괜찮았어요. 골대를 맞힌 것도 잭슨이 골대를 맞힌 것도 무드릭하고의 호흡에서 나오거든요. 문제는 이제 무드릭이 큰 효과를, 그러니까 점점 20분, 전반 20분 이후로 점점 별게 없어지고 본머스가 슬슬 무드릭과 잭슨의 공격에 익숙해지면서 결국 또다시 첼시는 공을 이쪽으로 넘깁니다. 왜냐면 스털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털링이 죽어라 이쪽까지 들어가서 컷백 내주는 노팅엄전에 봤던 게 다시 재현이 돼요. 전반 20분까지는 여기서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엔조도 여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여기가 안 풀리니까, 게다가 무드릭이나 잭슨은 한두 번의 드리블로 뚫어줄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니까 공이 일로 점점 와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엔조가 이상해지죠. 이게 뭐냐면 엔조는 올렸는데 막상 공은 여기서 풀고 엔조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 있으니까 딱히 엔조가 하는 거 없이 높게만 올라가 있는 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서 갤러거는 또 할 게 있습니다. 높게 올라가면 얘는 박스를 그대로 타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엔조가 이런 장면이 나오느냐, 그런 유형은 아니거든요. 이 램파드처럼 아예 내려쓰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올리라고 했더니 2선까지 올리는 거는 솔직히 좀 손해지 않았을까. 근데 한 가지 희망이었었던 건 있어요. 뭐냐면 노팅엄전하고 틀리게 본머스는 이도저도 아닌 거랬거든요. 노팅엄에 비해서 컨셉이 전혀 없었어요. 아니, 컨셉이 있겠지. 두 팀 다 컨셉은 있겠죠. 근데 두 팀 다 플레이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정말 재미없는 경기가 펼쳐집니다. 물론 우고추구의 문제도 있겠죠. 우고추구는 보니까 빌드업이 잘 되는 과는 아니에요. 카이세도가 나왔을 때보다 빌드업이 안 되다 보니까 엔조가 올라가면 공이 여기가 일로 전달이 잘 안 돼요. 전달이 잘 안 돼. 이걸 누가 해결해 주냐면 코릴이 해결해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코릴이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무드릭한테 끊겼을 때가 있어요. 이때가 진짜 위험합니다. 그때 공을 일로 내주면 여기가 완전히 열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화가 났던 건 뭐냐면, 아니 이렇게 전진을 시킬 거면 그 A매치 갔다 오면 B클럽들 다 힘든 거 맞아요. 그러면 7회는요 결국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자원을 그냥 썼어야지. 이럴 거면 코릴한테 그걸 시킬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포체티노 축구가 뭐를 하고자 하는지는 아는데 안 된다는 게 되게 크죠. 요번 포체티노 인터뷰의 전문을 보면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감독이 인정하신 거니까 팩트인 거죠. 그냥 글쎄요, 안 되면 바꿔야죠. 안 되는데 자꾸 하는 거는 멍청한 수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또 이제 여기 이제 카이세도가 돌아오면 갤러거하고 엔조를 측면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더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제임스 복귀도 이제 코앞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윙어들은 득점을 위한 침투, 빌드업이나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측면으로 나가주는, 그리고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와 요쪽 코리를 자꾸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코리라고 디사시가 요렇게 받치는 느낌. 그래서 7일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인데 이게 뒷공간이 너무 쉽게 열리기는 해요. 왜 쉽게 열리냐면 우리가 공격을 나갔을 때 해결을 못하고, 해결을 못하면 뒷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면 미드필더들까지 측면으로 나가 있으니까. 이게 정말 위험하죠.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갤러거는 올려도 돼요. 갤러거는 올렸을 때가 더 괜찮긴 한데 엔조하고 카이세도는 적당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갤러거도 여기에요. 그러니까 3위 전술이에요. 요즘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5명을 두죠. 요즘 아예 현대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윙어들을 윙백들을 정말 바짝 올리고, 풀백들이랑 측면에 있는 자원들을 메잘라 롤을 주든지 아니면 안으로 파고들게 하든지 아니면 스위칭을 하게 하든지. 스트라이커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제 토트넘 옛날에 하던 전술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포체티노 감독이 구사하는 건 조금 변형이죠. 지금 계속하고 있던 건 이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잭슨을 이렇게 두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은데 스털링을 측면으로 빼고 잭슨을 오고 뭐 갤러거를 올리든지 7회를 올린 다음에 카이세도가 이렇게 받치면서 엔조가 올라가고 요렇게 전진하는, 요렇게 3위 형태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원래 은kun쿠나 추크에메카에게 맡겼던 역할을 여기다 쑤셔 넣는 거죠.
리버풀전에만 딱 한 번 먹힙니다. 그때 이제 제임스가 있었거든요. 여기 제임스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공수 밸런스가 맞아버려요. 결국 얘네를 올리는 이유가 밸런스 패치거든요. 밸런스를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양쪽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갖고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골을 득점까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데 이건 이제 제임스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크죠. 왜 그러냐면 구스톤 올라갔을 때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상대 수비들이 아는 느낌이에요. 스털링만 막으면 돼요. 그나마 스털링이 드리블로 뚫고 내주기는 해요. 결국에는 득점력 얘기까지 갑니다. 근데 리스 제임스도 없는데 지금도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포체티노가 이제까지 감독을 하시면서 따라붙는 게 하나 있죠. 세부 전술이 없구나.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많이 발전하시고 이젠 많이 해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세부 전술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미 짜놓은 전술에서 선수를 바꿀 수는 있지만 선수가 없다고 그 전술을 바꿀 수 있는 감독이 아닌 거죠. 제임스가 없어도 이 전술을 그대로 쓰시니까. 그래서 요번에 요렇게 뽀백으로 바꾸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무드릭은 오기도 전에 수비 가담에 대한 이 뭐랄까 이슈가 좀 있었어요. 수비 가담을 잘하는 유형은 아니다. 그러면 이 친구에게 너무 과부하가 그러니까 실바랑 이 친구 둘이 과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요. 이렇게 되면 코릴이 올라가서 뺏기면 뒷공간이 그냥 열려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치렐이 나올 때는 코릴이 받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공격력이 문제가 되겠죠. 치렐이 올라가도 이럴다 할 게 없다 했는데 어쨌든 수비적으로는 치렐하고 코릴이 막는 거니까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을 탓하기에는 그래도 어제 코릴 보셨습니까? 어제 코릴 풀백 아니었는데도 정말 곧잘해요. 무드릭도 어제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어제 경기 내에서는 그래도 곧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엔조는 정말 잘못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야, 엔조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전술에 얘를 어떻게 시킬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엔조를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카이세도가 빌드업이 잘 돼요. 아니면 쿠쿠렐라 카이세도를 세워놨더니 후방 빌드업이 큰 의미가 없어졌어. 그럼 엔조는 올려도 돼요. 엔조 올렸어야죠. 공이 안 가잖아요. 공이. 그러니까 우고 추구하고 갤러거가 있는데 엔조를 올린다? 공을 안 주겠다는 얘기죠. 포체티노 감독이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거예요. 갤러거는 한 번 삐그덕거려요. 공을 키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전진할지 패스할지를 고민하는 선수라서 이거는 갤러거의 잘못이 아니에요. 애초에 스타일이 그래요. 그러면 우고 추구가 공을 잡아서 줘요. 그러면 엔조하고 이런 자원들이 이미 올라가 있는데 한 번 삐그덕거려요. 그럼 늦어지는 거예요. 빌드업은. 빌드업은 1초만 늦어도 늦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조합을 모른다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얘기로 결론이 되잖아요. 포체티노는 지금 선수들의 능력을 모르는구나. 뭘 잘하고 뭘 못하고. 단순히 엔조를 올려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엔조가 이 경우엔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갤러거가 올라가고. 왜? 선수들의 개개인의 능력들이 그런 거니까 그냥. 그러니까 구상하는 바는 알아요. 저는 뭐 감독이 뭐 아무것도 안 한다 혹은 감독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안 되는 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5라운드 때까지 했는데 안 됐잖아요. 게다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안타깝게도 프리시즌엔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은쿤쿠가 있었겠지 그때는. 그러니까 알아요. 은쿤쿠에게 의존했고 그 다음 추크에메카에게 했더니 추크에메카도 곧잘하는데 부상 입었던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플랜 A는 무너진 거예요. 그죠? 포체티노가 구상했고 잘 됐던 건 무너진 거잖아요. 그럼 플랜 B로 넘어가 줘야죠.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제는. 그러니까 그 잘했던 테나흐 감독, 지금 챔스권을 보냈던 테나흐 감독도 심지어 이 얘기를 듣는데 출발을 이제 했던 포체티노가 이 얘기를 못 듣기가 어려워요. 저도 5라운드 전까지는 포치도 시간을 줘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경질 얘기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좀 전술적인 변화는 가져가 주셔야죠. 우리 감독님인데 그럼 우리 감독님한테 부탁하지 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그 본머스전을 생각해 본 거고.